10월 2주차 국내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 보상 기준이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피해에 대해 동일하게 80% 보상 비율을 적용한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소기업까지 확대를 했는데 분기별 상한액은 1억 원으로 제한 두었습니다. 지금 난리가 났죠. 신청하려고요. 그래서 27일부터 신청을 받아서 29일부터 곧바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부가 이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고점 대비 40% 줄이겠다라고 이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지난해 말 유엔에 제출한 목표치는 26.3인데요. 거기에 비해서 13.7%포인트 높게 잡았어요. 이에 따라서 탈탄소를 해야 되는 이제 산업계는 부담이 가중될 전망입니다. 근데 지금 대책 없이 이렇게 올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정부가 계란값 가격 폭등에 직접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직접 도매 시장에 시범 운영하기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계란값 가격을 잡겠다고 하는데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신한은행이 아주 큰 신한은행이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 대출을 조만간 중단할 전망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징후냐? 은행 전체 대출 전 단계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은행이 대출 조익에 나선 거죠. 사실상 대출 중단이에요, 다. 지금 어떤 사태가 일어나고 있냐면요. 대출이 안 나오니까 전세 계약을 하다가 이제 계약금을 날리고 파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고요. 일부는 전세 보증금을 구하지도 못하니까 반강제적으로 월세살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달 들어 코스피가 저번 주죠. 3,000선 밑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 수익률에도 경고등이 커졌는데요. 지난 3분기 개인은 유가 증권 시장에서 16조 원치를 순매수를 했네요. 떨어졌다고 해갖고 좋다고. 근데 이게 사들인 종목이 모두 마이너스 기록했습니다. 반대 매매 들어오면 빼야죠. 근데 사람들이 이게 그렇지 않나 봐요. 떨어졌으니까 또 오를 거라 생각하고 투자하는 거죠. 아무튼 요게 이제 계속 이어갈지 안 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국내 해외 주식시장이 작은 악재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조정을 받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의 투자는 죽지 않아요. 투자 열기는요. 퇴직연금 펀드 투자 열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퇴직금까지 날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퇴직연금 투자가 국내 주식이 아니고요. 해외 주식형 펀드 투자에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석 달 새 1조 610억 원이 이제 순유입이 되었고요. 연초 이후 5조 넘게 증가가 됐습니다. 퇴직금은 정말 안전하게 운용해야죠. 마지막 수단이잖아요. 알아서 하는 거죠. 뭐. 책임은 지는 건 본인이니까. 자영업자의 비은행 대출 잔액이 1년 새 크게 증가하면서 은행 대출 잔액 증가율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1분기 자영업자 비은행 대출 잔액은 281조 2천억 원, 전년 동기 대비 24.4% 증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은행권 대출이 아니고요. 비은행 대출입니다.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들이 몰렸다는 거예요. 특히 비은행권 중에서도 대부업 등 포함해 기타 업권의 증가율도 71.8%에 달한다고 합니다. 281조가 고금리로 대출을 한 거죠. 이분들 여기서 대출한 사람들은 비은행권 대출한 사람들은 아마 올해 내년 내년 상반기도 못 버틸 거야. 내년 상반기까지만 버티고 그 다음에 무너질 것 같습니다. 못 버텨요 이거. 이대로 계속 가다간요. 유럽 중국발 구매 증가로 불붙은 에카 천연가스 가격 고공행진이 결국 아시아로 덮었습니다. 아시아 시장에서 LNG 가격이 하루 만에 40% 넘게 폭등했어요. 그래서 지금 패닉방이 불거졌고요. LNG 최대 수요처는 일본, 그 다음 중국, 한국인데요. LNG 가격 급등하면 뭐예요? 전기요금 추가 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안 오르는 게 없어요. 근데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빠르죠 지금. 중국에 이어 인도까지 전력난이 심하게 빠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이 석탄을 요번에 아주 엄청나게 매수했어요. 그러니까 인접국가 인도가 석탄을 이제 매수가 잘 안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인도까지 이제 여파를 맞은 건데요. 현재 인도 총 135개 화력발전소의 석탄 재고량은요 3일치 미만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밀집한 동남아시아에서 코로나가 아주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뉴스상에서는 동남아시아에 관련된 코로나 소식이 들리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반도체 공장이 멈췄으니까요. 그래서 국내 신차 시장 물론 중고차 시장까지 여파가 확산되고 있는데
반도체 수급난 때문에 신차를 지금 구매를 하려고 해도 1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반도체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 신차 살려는 사람들이 다 중고차 시장으로 몰라들면서 중고차 가격도 급등하고 있죠. 여기서 주의할 점 뭐냐? 중고차 매매상들의 사기 조심하셔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은 장기화될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엔 1년 이상 갈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소비 심리가 바닥을 찍은 지난해 수입 가방, 보석, 시계 등 고가 제품 판매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양극화에 따른 소비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거죠. 누구는 요번에 뭐 한국에서 굶어 죽은 사람도 있었잖아요.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는데 뭐 이렇게 수입 가방, 보석, 시계, 그다음 캠핑 난리 나는 사람도 많죠. 그리고 국내 영향은 좀 증가한 걸로 미치고 있는데요. 반면 경마, 카지노, 유흥주점 등 대면 오락 업종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타격을 입으면서 관련 세수도 대폭 줄었습니다. 시내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 36곳의 직원 평균 연봉이 지난해에만 200만원 이상 올라 역대 최초로 8천만원대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년 새 1인당 317만원 늘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경영 악화에도 불구하고요. 현 문재인 정부가 임금 인상도 계속시키고 직원도 증가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총 23,108명이 늘어난 것이고요. 정원 증거로 인건비 지출만 지난해 11조 3,535억 원입니다. 2016보다 2조 한 500억 원 늘었죠. 요번에 LH 사태를 비리 1000명 정도 나왔는데 쏙 들어갔잖아요. 몇 명, 한 2명 정도 자살하고. 저는 공기업 그 다음에 고위 공무원들이 현 대한민국의 저 친이파라고 보지 않을까? 그 정도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썩은 암적인 존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공짜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감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세상에 대해서. 이거 한번 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에 관련된 모든 직업들은요. KDB 산업은행이 당초 계획과 달리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항공 연내 인수가 힘들어졌습니다. 뭐 좋지는 않네요. 그래서 각국에서 진행 중인 기업 결합 심사가 예정보다 늦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항공사 통합 시점은 2023년에서 한 2024년으로 미뤄졌습니다. 근데 항공사가 두 개 있는 게 좋아요. 하나가 되면은 통합이 되면 독점이 되잖아요. 그 독점 되면 어떻게 했어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독점되면 좋은 거 아니에요. 항상 경쟁사가 있어야죠. 지난해에는 급등하는 집값에 놀란 30대의 패닉방이 두드러졌으면 올해는 재테크에 눈을 뜬 20대 추격 매수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저는 재테크에 눈에 뜬 20대로 보지 않아요. 요번에 사기꾼한테 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 30대. 작년에는 30대, 올해는 20대. 제대로 당했죠. 요번에 들어가면 못 빼요.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어도 매도 안 될 겁니다. 올해 전국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2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6%, 30대는 25%, 40대는 24%, 50대는 17%인데요. 50대는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이 지금 20, 30대가 어떻게 집을 샀냐면 자기 돈으로 샀으면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대출에 사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돈 없으면 집 사면 안 돼요. 월세 살아야지. 대부분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 투자로요. 생애 첫 내 집 마련 시도한 건데요. 이게 지금 분명히 전세를 끼고 하는 매수였어요. 갭 투자.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향후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요. 전세 보증 일부를 돌려줘야 되는데 지금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전세 보증금 대출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뭐예요? 파산이죠, 뭐 게임. 그리고 이들이 20, 30대가 요번에 집을 산 이유는 뭐냐? 집값이 앞으로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샀잖아요. 떨어지면 이거 답 없습니다, 이거 지금. 그리고 팔고 싶어도 못 팔아요. 왜? 대출이 안 나오니까. 지옥일 겁니다, 아마. 언제부터? 내년부터입니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과정에서 특혜 의혹을 받은 화천대유가 분양한 단지에서 대규모 미계약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 같아도 들어가지 않겠죠. 근데 왜 그러냐? 대장동 개발 의혹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금융권이 중도금 대출을 꺼리고 있습니다. 대출금을 안 해주고 있어요. 은행권에서. 그리고 또 불안한 당첨자들이 분양을 포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행사의 화천대유 측에서는 이제 입주자들한테 대출해 주려고 은행을 막 찾아다니고 있는데 돈 빌려줄 은행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도시형 생활주택 3분의 1이 미계약된 상태고요. 근데 여기 대장동 지역은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위치는요. 한국국제교육재단 통계에 따르면요. 지난해 말 현재 107개국에서 1411개
대학에 한국학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한 300개 정도, 중국은 200개 정도, 미국이 한 100개, 대만이 37개인데요. 이번에 중요한 건 뭐냐? 미국 아이비리그 모든 대학에서 한국어 강좌가 개설됐습니다. 저는 우리 그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학생들한테 외국으로 나가라고 해요. 한국어 가르치라고 가갖고. 그럼 떼돈 번다고. 특히 몽골로 가면. 한국에 있으면 안 돼요. 지금 같은 시기에 외국 나가서 돈 벌어야지. 이러면 연내 공공기관 임직원들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으면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기본급을 포함한 임금 전액이 삭감이 됩니다. 근데 왜 이렇게 칼을 들었냐? 정부가 임기 종료를 앞두고 대대적인 군기 잡기에 나섰다는 분석을 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그 촉법소년이죠. 촉법소년이 4만 명이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연령 분표를 보면요. 만 13세가 2만 5천 명 정도, 그리고 만 12세가 8천 명 정도 뒤를 이었는데요. 저는 이 촉법소년, 이 관련된 거 없애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이 만 13세 미만 애들 모아갖고 판사들 다 구타해야 되나? 그래야지 이 법이 바뀌나?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거리에 오토바이, 자전거 많아지고 있죠. 그래서 도로가 혼잡해지면서 사고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오토바이 때문에요. 저도 이 시간대 이렇게 뭐 사고에 나오면 오토바이 쓸 때는 미치겠어요. 왜 이렇게 이 시간대 배달을 시켜 먹는지. 작년에만 439명이 사망했고요. 부상자도 한 2만 3천 명이 넘었었습니다. 이유는 뭐 도로 안전시설 문제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라이더들이 그냥 뭐 경쟁이 치열했다 보다는 고개를 하면서 운전하잖아요. 막 왔다 갔다. 언제 옆에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가끔 놀랄 때도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않고 취업, 교육 등에도 참여하지 않은 청년층인 이른바 니트족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6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19년 기준 22.3%를 기록했는데 이게 뭐냐? 청년 5명 중 1명은 그냥 백수백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 그냥 집에서 돈 안 주면 돼요. 알바비랑. 배부르니까 일 안 하는 거예요. 등 따시고. 이 5명 중에 1명인 백수백조의 부모님들은 끝까지 책임져야죠, 뭐. 좀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강하게. 맨날 이거 폼에 안고 키우려고 하니까 나중에 후회하죠. 후회하면 뭐합니까? 이미 끝났는데. 인생 한 번인 거.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오늘 20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 대선 앞두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치 파업의 성격이 짙다고 지금 우려하고 있고요. 주요 의제가 뭐냐? 이들의 재난 시기 해고 금지. 뭐 같이 막으면 되는 거고, 회사랑. 재난 생계소득 지급. 이것도 뭐 같이 막으면 되는 겁니다. 나라랑. 비정규직 철폐. 본인들이나 기득권이나 나가면 돼요. 노조원들.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 이건 뭔 상관이에요? 민주노동조합이랑.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공정성 강화. 부동산 투기 소득 환수랑 주택, 교육, 의료, 돌봄 공정성 강화는 뭔 상관입니까? 이거 노동조합과? 이게 정치 투쟁이죠. 저는 노조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암적인 존재예요. 노조, 고위공무원, 비리자들 다 암적인 존재들입니다. 여기 또 나왔죠. 노동자들이 매달 납부하는 억대 노동조합비를 자신의 아들이 대표자인 임의단체 계좌로 받아온 한국노동조합 총명맹 산하 노동조합 위원장이 피소가 됐습니다. 그 노동들의 그냥 조합비를 자기 아들한테 계좌에 집어넣었다는 거네요. 개인적으로 지금 사회단체 그리고 각종 노동조합은 세금 다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내역서 다 확인하고 그 사람들의 도덕성들을 진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봅니다. 비리 엄청날 거예요. 아마 대한민국 뒤집혀지지 않을까요?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의 발달로 소위 MZ세대의 국어 읽기 능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튜브 동영상 등 디지털 정보에 익숙해지다 보니 글이 장문일 때는 읽지 않아요. 세 줄 요약이 없으면 읽지 않습니다. 노력 현상도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미치겠습니다. 제가 영어를 가르치는데요. 내용을 영어로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 뭔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다 요약해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화두가 뭐고 결론이 뭐다라고요. 영어를 가르치는 건지 국어를 가르치는지 모르겠어요. 원활한 학교, 사회, 직장 생활을 위한 읽기 교육이 필요하지만 정규 교육에 밀려 등한시되기도 일쑤이고죠. 책 좀 읽어야 되는데 책 더럽게 안 읽어요.
뭔가 또 쉽게 배우려고 하고 누가 또 요렇게 해준 거 그거만 딱 암기해서 공부하려니까 이따위 결과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만 15세 청소년들의 경우 주어진 문장에서 사실, 의견을 정확히 구별하는 식별 능력이 25.6% 불과합니다. OECD 평균 한 47%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성인 같은 경우는 한 4.5%가 문해력이 떨어진다 합니다. 대한민국의 1000만 명은 대화가 안 통하는 사람들이죠. 미국이 비밀리에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자 중국이 반발했죠. 대만 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중국의 해결책은 딱 하나예요. 지금 대만을 먹는 겁니다.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바로 전쟁에 개입할 것 같지 않고요. 대만군은 뒤에 후원하는 역할로 대만군을 이용해서 중국을 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요. 미국은 대만관객법을 제정해 대만의 방어무기를 판매하고 중국이 침공하면 대만을 군사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실제로 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무기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뭐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군 개입 여부에 대해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뒤에서 후원하는 역할로밖에 안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 직접 미국의 군인이 투여가 되면 이건 싸움이 커지잖아요. 그 정도에 만족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아무튼 전쟁은 터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전쟁은 중동 지역, 유럽, 그 다음에 어디지? 가장 전쟁이 일어날 곳은 대만이죠. 이에 이제 신지핑은 외부 세력의 대만 개혁은 물론 대만 독립을 위한 어떠한 움직임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 대표부 대표가 4일 바이든식 미중 무역 전쟁을 선전포고하면서 중국을 향해 기존 합의상을 지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그래서 미중 갈등이 인권, 사이버 보안, 민주주의, 남중국해와 대만 해협 항행, 자유에 더해 통상 분야로 전선을 넓히는 모양새입니다. 전반적으로 다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죠. 유럽의 전력 공급 업체들이 최근 천연가스 요금 급증을 이유로 전기 요금이 잇따라 올리면서 에너지 빈곤층의 고통을 호소하자 프랑스와 스페인이 이제 유럽연합의 현재 에너지 시장 규칙을 전면 재검토하고 시장에 적극 개입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U 차원의 천연가스 비축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타나고 있고요. 지난 9월 유로존 인플레이션이 3.4에 달한 것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가 더 커졌고요. 특히 에너지 인플레이션은 17% 초과 상태입니다. 이러면 서민만 고생하는 거죠. 다 오르고 있어요. 뒤에서 지금 유럽 쪽에 이렇게 천연가스 오르니까 러시아만 웃고 있겠네요. 인플레이션이 지중해 연안 국들 식탁을 덮치면서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 물가 모든 게 상승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식품 물가가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크죠. 터키는 9월 인플레이션 공식 목표치 대비 4배에 달하는 19.58%를 기록했고요. 이 가운데 식품 인플레이션은 29%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 고통이 증가 중에 있겠죠. 이집트에서는 지난 8월 정부 보조 빵값을 올리겠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전 세계 유력 인사의 조세피 스캔들을 대거 폭로했던 2016년 파나마 페이퍼스에 이어 판도라 페이퍼스가 3일 공개가 됐습니다. 이번에도 각국 전 현직 지도자 비롯해 유명 연예인, 억만장자, 주요 공인 수백 명의 조세 피처를 통한 탈세 불법 투자 의혹에 연루됐다는 내용이 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예상이 됩니다. 대부분요 무슨 왕족들과 대통령들 총리예요. 그 측근들이라고. 그 여러 나라들 보면 나라가 싸운 거 알겠죠. 우리나라는 없나? 우리나라 있을 것 같은데. 보니까 뭐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안드레이 뭐 하여튼 체코 총리, 그다음에 케냐, 그다음에 러시아 대통령 측근들, 우크라이나, 칠레, 에콰도르, 몬테네그로, 도미니카 공화국 대통령, UAE 총리 등 난리 났습니다. 월가 금융회사들이 탈뉴욕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세금 때문에 그렇습니다. 뉴욕과 달리 플로리다주는 개인 소득세나 자본이득세 등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대부분 세금 혜택으로 플로리다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미국 상원이 사상 초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 시한을 10일 앞두고 이제 공화당이 이제 합의해줬죠. 그래서 한시적 부채 한도 상한에 사실상 합의를 하면서 한숨을 돌렸는데 현 선택에 대해서 이제 공화당 선택을 다들 환영하면서 안동을 표시하지만 이거는 시한폭탄이 약간 연장한 것밖에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